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4년 3월 27일 수요일입니다. D-14 이제 2주일 후면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4.10 총선이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내가 무슨 귀신이 씌었나? 지금 조국이 승승장구하는 모습 보면서 이준석은 그거 내 그때 홍준표 말 들을걸.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전 대표 딴 생각하지 말고 비례대표 전문 정당을 만드시오. 그래야지 당신이 빠찌 한번 달아볼 수 있습니다. 당신 그래도 나름 인기가 있으니까 비례대표 전문 정당을 만드세요. 그때 이준석 뭐라고 그랬습니까? 홍준표한테. 홍준표 당신도 노원 나오면 떨어져. 그리고 홍준표가 화들짝 놀라고 이거 좋은 얘기 해줬더니 또 왜 화를 내고 그래? 그랬던 것이 지난해입니다. 이준석 지금 조국 본부 12석 하니 14석 하니 승승장구 이거 잘하면 비례대표에서 1등 하니 뭐 이러고 있어요. 자, 이준석 입장에서도 곰곰이 한 100일을 되돌이켜보면 본인이 기가 막힐 겁니다. 내가 귀신이 있었어. 내가 왜 이낙연이랑 합쳤지? 처음에. 근데 이준석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 10% 안팎이었습니다. 이준석 신당이라는 이름 붙었을 때. 지난해 12월 27일인가 탈당했죠. 연초만 해도 이준석 신당 붙이면 10% 뭐 잘 나오는 데는 12%도 나오고 9%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10% 안팎이었습니다. 그때 조국 이야기 나오면 2% 3% 나올 때입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하다가 지난 2월 9일 이낙연이랑 손잡고 두 사람 다 망했습니다. 이낙연은 이낙연대로 망하고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망하고 이제 이준석 입장에서는 개혁 신당 지금 출마한 후보자 중에서 그나마도 현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거비 보전을 받을 사람은 이준석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이준석이 뭐 어이가 없을 겁니다. 자기도 이게 내가 뭐 귀신이 씌었나 싶을 겁니다. 선거비 보전 받기 위해서는 득표율이 15%를 넘는 선거비용 전부를 돌려받습니다. 득표율이 10%가 넘으면 50%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뭐 조응천 의원, 양향자 의원, 허은하 전 의원 등 개혁신당의 주력 멤버들 여론조사 보면 다 조응천은 한 7, 8% 나오고요. 여론조사 지지율이. 양향자 허은하는 5% 될까 말까입니다. 이 상태라면 실제 득표율도 10% 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비를 쓴 건 다 날리는 거죠. 뭐. 그나마 이준석이 여론조사하면 20% 안팎으로 뭐 19%에서 21% 나오니까 그나마 실제 득표율이 15%가 넘어서 아마 선거비를 갖다 보전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오늘도 오마이뉴스에서 보니까 김종인과 인터뷰를 했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 대구로 가셨더니 또 입이 간질간질해서 못 살죠.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이준석 입시름만 해온 이준석은 아직 공부가 부족하다.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 언제 이준석이 입시름만 해온 거 몰랐습니까? 김종인 위원장. 아직 공부가 부족한 거 몰랐습니까? 만나서 30분만 얘기해보면 알 텐데. 그래서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야. 김종인 씨는 예전부터 양극화 얘기만 줄창 매달렸던 사람입니다. 양극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저 개혁신당이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이 양극화 문제에 천착해야 돼. 근데 당에서 뭐 물어보질 않아. 당에서 물어보면 내가 나가서 알려줄 텐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김종인 씨도 어지간히 집요한 사람입니다. 이쯤 되면 창피해서라도 얼굴 가리고 해외여행 나가시는 게 맞죠.
지금도 또 어떤 미련이 남아서 이준석 입씨름만 해온 이준석 아직 공부가 부족하다.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제 천하람한테 러브콜 보내는 겁니까? 자, 그런 가운데 또 양향자 의원은 지금 용인갑이죠. 처인구. 출마했는데 여론조사면 4% 3%가 나옵니다. 지금 민주당 후보가 1등이고요. 2등이 지금 이원모. 윤석열 대통령실의 인사비서관은 이원모 검사가 2등입니다. 근데 갑자기 양향자 밑도 끝도 없이 이원모에게 당명을 빼고 사람 이름, 즉 양향자 이원모만 넣어서 여론조사한다면 단일화 할 수 있다라고 이원모한테 제시했습니다. 이원모 입장에서는 그걸 왜 받습니까? 양향자가 뭐 보수기를 합니까? 중독이랍니까? 그러니까 양향자도 뭔가 지금 빠져나와야 되는데 선거 시작되면 돈 쓰잖아요. 후보 단일화 핑계대고 그냥 빠져나오고 싶은데 당명 넣고 하면 뭐 이건 하니까 그냥 그것도 좀 흔한 얘기로 창피한 탓인지 당명 빼고 이름만 넣고 단일화 하자라고 이제 이원모한테 제의했는데 문제는 여기 대해서 지금 또 이준석은 뒤통수 맞은 거예요. 이 양향자 이 뭐야 이거 이러고 있습니다. 이 참 보면 김종인 씨는 이준석이 딱 입씨름만 해온 이준석이가 이제 보면은 공부가 부족하니까 앞으로 공부 좀 더 하고 나한테 배워라.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미 노원에서 3번 연거푸 떨어지고 그 분탕질을 하고 결국 돌고 돌고 돌아서 화성을까지 갔지만은 화성을에서도 지금 거의 절반도 안 됩니다. 공영훈 후보한테. 거기다 연초 지난 연말 연초만 해도 내가 조국보다 훨씬 2배 3배 앞섰던 내가 이제는 그때 그냥 홍준표 말 듣고 비례정당이나 만들어갖고 조용히 갔으면 나도 빠지도 알고 나의 생명의 은인인 김철근이도 빠지도 알고 또 나 따라온 천하람이 허은아 다 빠지도 알 수 있는데 왜? 지금 조국이 하는 거 보니까 뭐 15석, 14석, 13석 뭐 잘하면 17석까지도 가네 마네 하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고 얼마나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홍준표 대구시장이 딴에는 홍준표가 그래도 이준석한테 정을 많이 냈어요. 왜냐하니까 홍준표를 갖다 아마 그때 보면 복당시켜준 게 이준석이 관련됐었나요? 하여튼 이준석이가 보면 홍준표에 대해서는 나쁜 얘기를 과거에는 안 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홍준표도 이준석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지난해 8월인가요? 그 당시 대구에 있었던 치맥 페스티벌에도 홍준표 시장의 우정 나가서 이준석이하고 같이 치맥을 먹고 할 정도로 정을 내고 했던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도 선거를 수없이 치러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거죠. 이준석 너 나가서 지었고 나간다 괜히 여기 껄떡 저기 껄떡에다 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전국적 단위로 그래도 뭐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살살 표를 모아서 한 7, 8%라도 득표하면은 비례대표 한 5, 6석, 6, 7석짜리 정당은 이끌 수 있지 않느냐. 5석만 돼도 큰 겁니다. 근데 가다 이 홍준표 이 영감택이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라고 딜이 박아버렸거든요. 이게 갖다가 너 말이야 너도 노원 나와서 한번 출마해봐. 너 되나 안 되나. 나도 임마 저기 대구 가서 하면 나도 될 수 있어 라고 이제 오만방자를 떨던 이준석.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법정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오늘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아이고 참 그때 준표 형님 말씀 들을 걸 괜히 고집 부리면서 괜히 종인이 영감 말 들었다가 죽도 밥도 안 되고 나야 뭐 어쨌든 저 선거비 보존해 받겠지만 나 따라온 사람들은 쫄딱 다 망하게 생겼네.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나 뭐 그런 마음이라도 가질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이준석 오랜만에 참 이준석 이야기 마침 김종인
김종인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준석 입시름만에 와서 아주 공부가 부족하다. 기노읍으로 가야 된다라고 또 이준석을 갖다 거들먹거렸기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